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새만금 이야기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새만금을 최근에 주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꼭 새만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투자 유망한 지역에 주거 지역을 하는 것이 저희 회사가 하는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전에는 화성, 평택, 파주, 그리고 용인, 이천, 그리고 청주까지 이어서 그리고 강원도 쪽에 속초, 동해 이런 지역,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양양 일대의 주거 지역까지도 저희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한참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강원도권에 지금 많이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춘천이라든지 또는 속초, 그리고 양양 일대의 땅값이 엄청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는 평택이라든지 화성, 용인, 안성 이런 지역들이 엄청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든 지역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들어가는 곳, 특히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곳은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정설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 주변 바운드리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따라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전에 그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LG가 들어가면서 주변 일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덕 신도시 내에 삼성전자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원산면 일대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주변 일대의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몰리는 곳, 특히나 대기업들이 몰리는 곳은 무조건 가격 급등에 대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그런 지자체들은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될 것이고, 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만들어진 그 세수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또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깔리게 되고, 교통이 또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는 선순환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새만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프라 SOC가 쫙 깔리고 있다. 새만금의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도로공항 항만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2028년도 이전이면 이제는 이런 트라이포트가 완성 단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업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군산에 위치해 있고, 지금 동서일축도로가 남북이축도로 사이에서, 그리고 국제공항을 배후로 끼고 있는 지역에 약 한 56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7년도 이전에는 주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MOE 기업들이 거의 없다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오고 있는 사인이 보이면서 최근에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을 했다. 정책적으로도 이 새만금 산단을 키워주기 위해서 손발이 딱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몰리는 곳 바로 새만금, 그리고 그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군산 새만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군산이 토지 시장이 약세였다라고 하면 새만금 산단에 유치가 되는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에 유치가 되면 될수록 군산은 이미지 브랜드가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그동안 저평가된 지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새만금 산단 투자 급물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혜지가 어느 지역일까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새만금 산단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도로는 새만금 동소 일축도로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방조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비응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소 일축도로와 그리고 방조제, 현재 한참 공사 진행 중인 남북 이축도로를 끼고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대략 한 560만 평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간별로 공구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109 그리고 209 309 그리고 409 지금 509 609 709 809 909까지 분리해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매립되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곳이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고 공사가 예정 지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현재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109라든지 209 같은 경우는 현재 동소 일축도로를 배경으로 해서 기업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투자 유치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 협약과 그리고 유효 그리고 입주 계약과 유효 입주 계약을 이제 보시게 되면 토탈 88건이 지금 현재 투자 협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철회는 한 30건 정도 되었으며 유효 타수는 58건입니다. 유효 투자 협약은 58조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단위가 억 원이고 그리고 한 10조 원 정도 이상이 지금 새만금의 투자 협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 이후인데요. 2016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전무하다. 유효 투자 협약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투자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4건, 8건, 21, 12, 17건 그리고 현재 22년도 지금 상반기 9건까지 유지가 되면서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한 20건 정도가 투자 협약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효 투자 협약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시면 알 겁니다. 그전에는 없다. 그리고 2014년도 이전에는 총 합쳐서 6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협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 42건 정도가 입주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실질적으로 입주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투자 협약이 이루어지었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업무 협약, 그러니까 투자 협약이 이루어진 금액만 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우리는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국가산단은요. 자, 새만금의 18.55평방킬로미터, 대략 한 640~5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지난 2008년도부터 조성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2023년도 2단계 조성 사업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31.3% 수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1단계 사업인 1209,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동서 일축도로 배후에 있는 그 공구 매립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조성을 마치고 가동을 현재 돌입을 했고, 내년 1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준공을 하는 공구가 있는데요. 바로 5609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5099, 609, 바로 남북 이축도로하고 접하여서 매립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립공사를 진행 중인 309를 포함해서 7809는 2028년도까지 3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2028년도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4909의 매립과 조성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현재 산업단지가 매립되어서 지금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빠른 거는 지금 1209하고 5609, 5609까지는 내년 2023년도 12월 말까지 매립 준공 완료가 될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산단의 총 사업비는 무려 2조 5,498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국고로 사용된 금액은 61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10조 원 이상 되고 있다라고 하니 가성비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새만금 산단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정부는 2020년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새만금 산업단지, 자,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이 돼서 국가가 좀 더 리딩을 하는 산업단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면 일부 509, 지금 609 일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RE100 그리고 탄소 제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맞춰가는 그런 산업단지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게 국제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단지와 물류 이송이 편안한 공항 항만이 들어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공항 또한 2028년도를 그 개항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데요. 공항만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인 김관영 도지사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업 5개를 유치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맞물려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기업 삼성 또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 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서 새만금 지역의 투자 유치와 전라북도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만금 국가산단, 새만금 산업단지는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군산은 과연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대로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2010년도 이후에는 조정기간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의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 효과가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배후를 끼고 있는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유치가 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에도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지역이 바로 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군산은 한 10년 동안 꽉꽉 눌려진 용수철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약간 상승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갈 시점이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트렌드와 방향성은 용수철과 같은 군산의 어떤 집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하면 가장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원앤원에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해서 재미 보고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가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도록 원앤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